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전국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덕창덕주 경연 입선자들의 종합공연이 8월 31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위원장 박인철 동지, 평양시안의 직맹일꾼들, 노동계급 직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무대에는 합창 김종은 장군께 영광을, 여성 독창 수령님 만고풍상 원했습니다. 남성 사중창 사랑하노라 등의 종목들이 펼쳐졌습니다. 출연자들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워주시고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로 천업 높은 불패의 강국으로 빛내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우리 국가의 자랑찬 승리사를 변함없이 이어가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당겨가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가슴 뽀듯이 새겨안았습니다. 위대한 강국의 새 시대와 더불어 영솟는 애국의 힘으로 우리 공화국의 끊임없는 융성 번영을 일으켜 나갈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철석의 의지를 보여준 공연은 합창 자력갱생 행진곡 우리의 국기로 끝났습니다. 어린이들의 천성적 소질을 찾아내고 적극 개발시켜서 남다른 재능을 가진 꼬마 재간둥이들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제15차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 유치원 어린이들의 경연이 얼마 전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연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지능과 예능 부분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경연과 좀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지난 시기에는 지능과 예능 부문 그리고 운동 부문 이게 분과별로 갈라서 경연을 진행했다면 올해 진행한 경연에는 경연에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이 지능개발 교육정도에 대한 청적 평가를 진행한 기초위에서 소외, 구리기, 만들기, 운동 각 분과별로 기능적인 측면을 겨루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진행하는 경연이지만 올해 경연하는 걸 좀 보니까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상상력, 상상력, 이 관찰력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것이 알립니다. 이번 경연이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이런 어린이들을 더 많이 찾아내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제22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가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몽골, 그리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60여 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녀 태권도 선수 86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64개와 종합 우승컵, 개인 기술상 5개를 포함한 31개의 컵을 획득하고 나라별 종합순위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인, 청년, 소년, 로장 부류로 나뉘어 진행된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성인 부류와 청년, 로장 부류 경기들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성인, 청년 부류 남녀 단체틀 경기, 은급, 금급, 로장 부류 여자 단체틀 경기, 청년 부류 여자 단체 특기 경기, 성인, 청년 부류 남녀 허신 경기, 성인 부류 남녀 단체 맞서기 경기, 청년 부류 여자 단체 맞서기 경기, 은급, 근급, 로장 부류 여자 단체 맞서기 경기, 은급 여자 단체 위력 경기에서 각각 1위를 했습니다. 제22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나라별 종합순위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고 저국의 전엄과 기상을 높이 떨친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 성과는 당중앙천원회들의 결정 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이고 있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제가 간도 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계기로 우리 인민에 대한 광란적인 학살 만행을 감행한 때로부터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천 수만의 무고한 조선 사람들에게 죽음을 강요한 인류사에 유리없는 대학살 범죄는
오늘도 우리 민의 가슴마다에 이 일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증오의 피를 끓게 하고 있습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의 간토 지방에서는 리토 척도로 7.9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강한 지진과 화염으로 인해서 16만 6천여 명의 사상자와 행방불명자가 났으며 69만 여 세대가 한재에 남고 도시는 이렇게 폐허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자 일본인들 속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날을 따라 커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교활한 일제는 인민들의 불만을 딴 데로 돌릴 목적으로 조선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습격해온다, 우물에 덕약을 쳤다, 불을 질렀다 등의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일본 사회 전반에 우리 조선 사람들에 대한 증오감을 고취시켰습니다. 이렇게 조선인 폭동소를 겸하게 유포시킨 놈들은 조선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할 데 대한 내용으로 된 외양의 칙령을 공포했으며 간도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방대한 무력을 동원해서 조선인 대방매를 감행했습니다. 사람잡이에 미친 일제 군경들과 자경단은 계엄사령부의 지휘 밑에 인간의 두뇌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조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살인마들의 귀축 같은 만행으로 인해서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2만 3천여 명의 무고한 조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의 검문소들을 설치하고 날창과 참대창, 쇠갈구리 등 각종 흉기들을 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는데, 그렇게 학살된 조선 사람들의 시체가 도미를 이루었고 어떤 곳에서는 못을 다 메울 정도였습니다. 자연의 재난인 간도 대지진을 계기로 감행된 일제의 국악무도한 조선인 집단 살육 범죄는 철도철미 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된 가장 엄중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 사진자들을 보면서 정말 일제야말로 국악한 살인기, 피를 줄이는 흡혈기이며 우리의 천년 숙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심장에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간도 대학살 만행이 있은 때로부터 한 세기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무고한 취급을 당한 저 영혼들의 복수의 당부가 지금도 저희 기존에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새세대 청년들은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피해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8월 31일 밤에 올해의 가장 밝고 큰 보름달이 관측됐습니다. 이 보름달은 지난 8월 2일에 관측된 보름달과 함께 올해에 뜨는 달 중에서 가장 크고 둥글며 환하게 보이는 보름달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달은 륜중 타원 궤도를 따라 지구 주위를 돌면서 12번 혹은 13번 정도 근지점과 원지점을 지나는데, 이때 지구와 가장 가까이 접근한 보름달이 가장 큰 보름달로 되며 그 거리가 35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8월 31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름달이 뜬 시간은 19시 37분경이었으며 가장 높이 뜬 시간은 9월 1일 0시 21분경으로 관측됐습니다. (8월 31일에 뜬 보름달은 지난 8월 2일에 관측되었던 보름달보다 77km 정도 더 가까이에서 관측된 것으로서 올해 가장 큰 보름달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같이 이렇게 한 달 안에 가장 큰 보름달이 2번이나 뜨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8월 31일) 여러 나라에서도 올해의 두 번째로 되는 큰 보름달이 관측됐습니다. 가장 크고 밝은 이 보름달은 8월 31일 새벽부터 파키스탄과 팔레스티나, 그리스 등 세계 각지에서 관측됐습니다.
이번에 관측된 큰 보름달은 지난 8월 1일 밤에 관측됐던 보름달보다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서 올해의 가장 큰 보름달로 된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8월 28일 정기 기자회견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탄압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최근 미聯邦 수사국은 중국 유학생의 학업 신청 자료를 졸취하고 사증 기만죄로 체포하여 기소하였으며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증거와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3명의 중국 유학생을 옥류, 조사하고 송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은 있지도 않는 죄명까지 꾸며내면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탄압과 박해를 가하는 미국의 행위가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중국은 이를 견결히 반대한다고 언명했습니다. 8월 21일 미국 서학과 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미국에서 총기류 범죄로 4,750여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9년에 3,309명, 2020년에는 4,368명의 어린이가 총기류에 의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총기류 범죄는 어린이 사망의 첫째가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29일 쿠바의 서부 지역에 태풍이 들이닥쳐 큰 물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큰 물이나 도로들이 물에 잠겼으며 전력 체계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큰 물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서 주민들이 서게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기관은 바닷물 온도 상승을 비롯한 기후변화의 후가로 태풍이 더 자주 들이닥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고래상어의 마리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나친 물고기 잡이로 세계적으로 고래상어의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12만 내지 20만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래상어는 더운 물을 좋아하는 특성으로 해서 인도네시아의 해역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 동물연구집단은 고래상어의 지느러미에 추적장치를 설치하고 고래상어의 움직임과 생활 방식을 세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결정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고래상어와 같은 바다 동물들이 완전히 멸종될 수 있다고 하면서 바다동물 보호 사업에 힘을 놓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9일에 올해 장마가 끝난 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올해 장마는 지난 6월 26일에 시작됐는데 8월 29일까지 65일간 지속됐고 이 기간에 전국 평균 강수량은 648.7mm로서 평년보다는 많고 지난해보다는 적었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이로 인해서 여기 기온 변화 과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는 한결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상순까지 거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평년과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 예견됩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이렇게 벼가 여무는 데 유리한 기상 조건이 조성되는 데 맞게 여러 가지 식물 영양제와 성장 촉진제들을 잎 돛비료로 벼 물알 들기가 끝날 때까지 7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분무해 주어서 천알 질량을 높여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최근 태풍 발생 상태에 대해서 본다면은 현재 북서태평양 상에서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한 주일 동안에만도 태풍 9호부터 12호까지 4개의 태풍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번에 발생한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8월뿐 아니라 9월도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달이므로
앞으로도 태풍의 용량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삼지연과 충강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 개였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내륙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과 또 어제와도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순안과 삼동, 대동, 그리고 린산과 회양, 부전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배촌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개수나 아침에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아침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동해에선 개였다가 흐리고 조선 서해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부터 15일까지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물리학적인 요인에 따라서 14일에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월 3일부터 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이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4일에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 남부 지역과 강원도,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5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자강도와 함경-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6일과 7일이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8일에는 지형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일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